안녕하세요. 조선닷컴 라이브 쇼미더테크의 진행을 맡은 패스트트랙 아시아의 박소연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첫 방송을 맡았는데 첫 방송이 마지막 방송 되지 않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김범수 기자님이 하드 캐리를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방송을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라이브를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일 것 같아요. 많이 통근길에서도 아니면 점심 먹고 웹툰이나 웹소설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이 웹소설이나 웹툰이 굉장히 드라마나 영화화 되는 경우가 요즘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웹소설과 웹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웹툰 작가들의 연봉이 억대 연봉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웹툰 작가를 꿈으로 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웹소설도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상위 10%의 웹소설 작가들은 거의 2억에서 5억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웹소설의 업계 현황과 IP 활용 분야 등을 설명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쪽에 앉아 계신 조선비즈의 정보과학부 안별 기자입니다. 네, 조선비즈 정보과학부 안별 기자입니다. 그리고 웹소설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웹소설 작가 되기를 가이드해 주실 전문가 김환철 문피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표님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김환철 대표님은 이제 금강이라는 필명으로 81년도에 데뷔하셨고 올해는 무려 38년 차이시고요. 유사단법인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를 결성하셔서 현재는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고요. 2002년에는 고무림이라는 인터넷 연재 사이트를 출범하셨고요. 2006년에 그것이 문피아로 이제 개명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유료화를 거쳐서 현재 문피아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사실 안별 기자님을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문피아에서 활동을 했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럼 문피아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문피아 되게 애정이 깊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니까 2003년, 4년 때부터 계속 꾸준히 봐왔던 곳이고 이제 첫 습작을 그쪽에서 연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피와 이제 하고 조아라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아라는 좀 어린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고 이제 문피아 분들은 이제 좀 남성스러운 분들, 좀 무협이나 그런 쪽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제 작품을 팔려면 구매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구매력 가지신 분들이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피아에서 연재를 시작하게 됐는데 또 운 좋게 출판사에서 컨택이 와서 이제 출판도 몇 개 했었고 물론 여기 대선배님 계시지만 제가 좀 주름 좀 잡겠습니다, 선배님. 네. 그래서 이제 좀 새 작품 출판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이 시장이 이 정도로 크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출판에 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웹소설보다는 출판에 있다 보니까 또 대여점에 좀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돈을 벌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좀 많죠. 많이 달라졌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여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환경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정말 이제 예전처럼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게 배고픈 직업이다, 아니면 이제 결혼 상대로서 정말 불가능한 사람, 이런 형태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망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2006년 고등학교 때 예, 연재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기자님의 나이를 제가 90년생 29입니다. 예. 예전에 정말 예. 무협지를 이렇게 출간하신 작가님이셨군요. 예, 정말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전에는 이제 무협지라는 표현이 되게 어떻게 보면 비하 발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무협소설로 많이 무협지, 부르는 좀 무협소설. 그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그죠? 그렇게 네. 되고 있죠. 네, 몰랐던 사실이네요. 사실은 요즘 비하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쵸? 오프닝 때 네. 말했던 것처럼 작가 중에서는 억대 연봉을 그쵸? 예, 하는 작가도 있어서 굉장히 10대 아니면 실제로 이미 직업 가지고 있는데도 웹툰 작가로 이렇게 전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고 그쵸? 무엇보다 최근 이제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시장이 이제 되게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 관련 산업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저도 열심히 챙겨봤었는데 김리서가 왜 그럴까? 최고죠. 네. 웹툰이나 웹소설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 한번 이쪽 웹툰, 웹소설과 관련된 산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이 보통 보면 뭐 연간 이제 몇 퍼센트 성장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한 10%만 성장해도 이제 많이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태인데 네. 이제 현재 이쪽 업계 전체가 이제 매년 40~50%가 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발한 거로 보면 2013년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때부터 매년 이제 40~50% 이상 성장을 전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에는 한 3,500에서 4,000억 정도 되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그런 다른 이제 그 부가 수입이 아닌 이제 원고료 수입이 나온 걸로만 지금 이제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재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딴 것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큰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이미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산업도 굉장히 크게 성장폭을 보이는데 40~50% 매년 성장을 엄청 하는 큰 거면 거죠. 예,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저희 문피아만 예를 들어도 이제 2014년에 매출 첫 출발했을 때가 약 7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5년 지나가지고 285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이제 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2013년 때 되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유료화가 막 시작됐었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뭐 망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 말은 예전에는 무료였다는 말씀이실까요? 무료로 연재하다가 이제 인기가 좀 있으면 연재를 중단하고 이제 출판을 책으로 냈죠. 냈던 네. 이제 안벨 기자도 이제 그때 그런 상태로 갔던 그쵸, 거죠. 그쵸.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인기가 있으면 그냥 유료로 가는 거죠. 네, 지금 네. 너무 당연하게 내가 재밌게 콘텐츠를 읽고 있으니 당연히 돈을 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그쵸. 이제 좀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 문피아에서 연재되고 있는 이 탑 매니지먼트라는 웹드라마가 유튜브에서 방영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탑 매니지먼트는 유튜브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로 좀 유명한데요. 잠깐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지금 바로 이 탑 매니지먼트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대표님, 또 좀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웹드라마 쪽으로만 간다면 사실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일반 공중파라든가 뭐 그렇죠. 이제 케이블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이 탑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게 유튜브가 전 세계로 송출했던 우리나라에서 만든 첫 번째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부분에서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웹드라마랑은 이제 그 규모도 달랐고 예, 보통 이제 웹드라마가 2억에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10배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됐다는 것도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댓글 달린 거 보면 80%가 그 외국어입니다. 현재 지금 이 분야에서 약 한 몇 명 정도의 작가가 활동 중인지 좀 궁금해요. 문피아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 네, 한 4만 1,000명쯤 됩니다. 아, 엄청 많네요, 네. 진짜. 4만 네. 1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서 합니다. 이제 처음 우리가 출발했을 때 이제 13년에 이제 처음 출발했을 때 3,6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숫자가 지금 이제 5년 만에 10배 이상 불어난 거죠. 5년 동안 10배 이상 불어나는 그런 뭔가 산업은 진짜 좀 또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또 이제 댓글 보니까 이제 로맨스 소설 같은 게 좀 대부분이다. 결국 뭐 다른 장르 문학은 좀 별거 아니다라는 좀 댓글이. 그건 좀 있는 것 다른 같은데. 부분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장으로 보면 네네. 이제 남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여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반으로 나눠져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보통 여성향은 이제 로맨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남성향은 뭐 무협 판타지로 대변되고 있는 건데 시장은 5대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가들 숫자도 그래서 이제 대충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로 보자면 뭐 한 20만 정도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는 이유가 뭐 작가가 된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제 그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피아 같은 곳이 이제 얼마니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얼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재밌네요.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싸우고 액션이나 이런 네.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제 소설에는 이제 칼 한 번에 한 5만 명 죽습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거는 이제 개연성이 없다고 아, 저 때는 그게 잘 나갔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제 약간 좀 주제를 좀 넓혀봐서요. 웹툰과 웹소설과의 이 IP의 접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현재는 웹툰, 웹소설이 단순히 이제 플랫폼을 떠나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또 투자도 받고 또 다른 채널에서 또 이렇게 뭐 콜라보도 하고 네, 이러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문피아가 최근에 이제 중국 웹소설 플랫폼 이제 CLL과 이제 리니지로 유명하죠. 네, 국내 게임계 NC소프트로부터 250억 원의 지분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제 벤처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컨텐츠에 250억 원의 투자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죠. 이례적이고 네, 쉽지 않은 그런 투자 규모이긴 합니다. 이 단순히 웹소설 플랫폼에서 ICT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금액이 크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25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이제 작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야기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250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2,500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한히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문피아의 경우에 이제 어떤 그 산업으로 가는 부분에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보면 모두가 이제 문피아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업이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이 문피아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생각했던 거는 세계 진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피아의 이제 이제 대문에 들어올 적에 이제 입구에 현관에 들어올 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세계로 미래로 우리들의 꿈을 위하여 뭐 이렇게 이제 그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뭐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곳인데 사실 있는 게 인구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인구도 지금 좀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었고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플랫폼에서 나왔던 작가들이 이제 자신의 컨텐츠를 가지고 세계로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쭉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인적 자원밖에 없었던 그 예전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이렇게 일으켰었던 작모님? 그렇죠. 그 중앙에 계셨다는 아니, 거 원로시죠. 네, 원로시면서 또 그 문피아의 그 아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 사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인상 그쵸. 깊네요. 네. 세계로 미래로. 왜냐면 제가 우리의 꿈을 처음 위하여. 뵀을 때가 제 중학생 때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작가들끼리 이제 회식 같은 걸 했었는데 물론 저는 술을 못 먹었고 네. 그때 뵀을 때는 이제 뒤에서 후광이 그냥 엄청 났었습니다. 네. 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굉장히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이제 다양한 것과 접목할 수 있는 건데 이 게임 산업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게임 산업과 연계로 문피아 콘텐츠 IP 활용 게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래서 이제 NC소프트에 투자를 받기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경우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게임 제작 능력은 다 아시듯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좀 밀리고 지금 좀 그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스토리 문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들은 정말 이제 그 세계관이 정말 좋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스토리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이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피아가 이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협력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이제 이런 만화나 뭐 게임과 접목한 게 일본이 그쵸. 네, 주 시장이다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성황리에 종료가 된 그 지스타도 역대 최다, 네, 최다
그 관람객을 모았다 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스토리에 기반한 그런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이제 IT 기업들도 웹툰이나 웹소설 사업을 하면서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IT 업체들이 이 컨텐츠 산업에 이제 열심히 투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제 무한한 IT는 가능성.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기업은 이제 뭔가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IT라고 하는 게 정보기술의 통신을 이제 가미해서 만들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이제 뭐 이모티콘 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지만, 근데 사실 그 돈은 굉장히 적은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고 기업이 더 커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IT로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공지능 사업부터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만들고 정말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걸 무한복제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IT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문어발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예. 이제 그 전문 기업으로 하나만 가져가기에 이제 그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문피아의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금 컨텐츠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지만 예, 예. 이 컨텐츠에 집중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소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에는 별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모든 컨텐츠가 원천 컨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원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드라마가 되고 웹툰이 되고 영화가 되고 게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그걸 이제 원작을 팔기만 할 거냐? 그건 아니죠. 라는 형태가 네.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드라마에 투자를 하게 되고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제작사를 인수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웹툰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게 문어발이라 보기는 애매한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문피아라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으니까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때 지금은 뭐 구글을 쓰는데 예전에는 뭐 라이커스도 있었고 야후 코리아도 있었고 근데 지금 그 기업들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문피아는 오히려 더 성장을 했고 지금 오히려 되게 잘 나가고 있다고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르 문학의 성지라고도 평가를 받는데 이제 문피아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시작부터가 좀 달랐겠죠. 아무래도 이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배 작가였던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은 작가들이 모여서 뭔가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이제 역량을 함양하고 좀 더 이제 키울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쵸. 독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이제 출발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작가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던 것하고 또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가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문피아가 가고 있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나 얘기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잘 되면 기업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출발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면 작가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작가를 손목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러다 있죠.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런 것이 좀 차이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웹툰도 하나의 뭐 스튜디오를 하나 꾸려서 이제 뭐 팀별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그러면 이제 네, 웹소설 작가들도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해외에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어. 뭐 정말 이제 집단 창작이라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집단 창작이 거의 없고 드라마 쪽만 이제 조금 있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집단 창작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예전에 한번 문학도를 꿈꿔왔던 학생이다 보니 웹소설 작가가 되는 법이 계속 궁금해 왔었어요. 아까도 그쵸, 말했지만 네. 예전에는 좀 벌어먹기 힘든 직업일 수 있다 이랬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아까는 상위 10%는 2억에서 그렇죠. 5억 네, 엄청나죠. 예, 엄청난 연봉을 자랑하는 그런 직업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웹소설 웹툰 작가와 기존 소설 만화책 작가와의 먼저 차이점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 웹툰, 웹소설 이 말은 이제 웹 플러스 툰이고 웹 플러스 소설이니까 웹에서 쓰고 그린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만화나 소설들은 이제 종이책에다 인쇄를 해서 출판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의 경우는 웹에서 바로 연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출간하는 게 웹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출판했을 때는 이제 출판을 해서 실제로 받아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못 받아보니까 좀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갈망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쵸.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차차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든 게 전에는 이제 일단 선택이 되면 출간이 되던 상태에서 지금은 인기가 있는 글들은 이제 그 유료화해서 이제 그 이제 웹으로 가고 예. 또 웹으로 된 것 중에서 또 인기가 또 있으면 이제 출간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웹툰, 웹소설이다 보니까 웹에서 바로바로 이 콘텐츠를 실을 수 있는 이런 그런 장점 때문에 더 작가가 꿈이었던 사람들의 뭐랄까 이 진장벽이 조금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웹툰, 웹소설이 시작이 커지면서 이 장르만 꿈꾸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는데 플랫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작가가 꾸민 사람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드는데요. 이 플랫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뭐 그러니까 우리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옆에 안별 작가도 뭐 알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제 많았던 플랫폼들이 이제 스스로 정리가 되고 뭐 이제 차차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제 어떤 그런 그 경쟁력을 이룬 곳들은 이제 자꾸 이제 도태가 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작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 될 곳, 가봐야 될 곳은 사실 유의미한 그런 플랫폼은 이제 거의 몇 개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플랫폼이 얼마나 있느냐 따져보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모두 뭐 한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한 작품을 7군데, 8군데 올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대형 플랫폼에 몰려있어서 딴 데 가도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곳에 가느냐가 부분들이 이제 여러 군데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군데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럼 그 플랫폼마다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피아는 이제 남성향의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무협, 현대물 등 이제 어떤 그런 남성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쓰고 싶은 작가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될 그런 어떤 등용문화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 작가들도 기성 작가들하고 차별받지 않고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초보 작가가 힘들긴 하지만 실력은 가장 빨리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여성들의 경우 로맨스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문피아가 아닌 이제 또 이제 그 조아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로맨스들이 이제 많이 이제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양쪽에서 이제 그런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인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보면 요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는 왜 그 신인들이 안 좋으냐, 가면 안 되느냐 얘기하는데 뭐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네이버 같은 곳은 도전 어떤 방식을 통해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고 또 이제 조아라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원래 신인을 위한 부분 자리가 없습니다. 없다 그렇죠. 보니까 다 프로들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출판사 통해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예 이제 신인들이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서 신인으로서 이제 자기 글을 연재하고 싶다면 현재로서는 문피아와 조아라 밖에는 선택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현재 나이가 55세신데 자기가 이렇게 웹소설 작가를 해도 늦지 않았냐 라는 질문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르죠.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었다고 하면 좀 다를 수 있고요.
아무 준비가 없이 지금 새로 시작한다면 늦었죠.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렸을 때 시작했는데 문피아를 선택했던 이유가 문피아가 이제 자유연재, 일반연재, 그리고 이제 뭐 작가연재 이렇게 시스템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자유연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대신에 좀 많이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쉽게 묻혀요. 네. 그래서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꺼려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글들만 보는 마니아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조회수가 뭐 100에서 200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다른 분들은 몇 천씩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되게 장단점이 있었거든요. 또 다른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그 요즘 중국에서도 웹소설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한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의 좀 경쟁력이 어떻게 차이 나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게 경쟁력 차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투자를 받은 곳이 이제 CLL이라고 해서 차이나 리터처 리미티드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이 곳이 그러니까 중국에 의해서 이제 텐센트가 만드는 자회사입니다. 근데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 가치가 현재 이제 홍콩에 상장을 해서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작가가 20만 좀 넘지 않을까라고 추측한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CLL에 등록된 작가만 700만 명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진짜 700만 인구가 명.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방법이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고요. 오스트리아 전국 인구가 688명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많고 예. 이제 그게 CLL에 등록된 작가인 거지 중국 전체 웹소설 작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작가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정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과연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이제 작가가 과연 얼마나 벌까?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가 수입을 빼고 이제 그 지금 금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렇죠.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등에서 한 300억 정도 벌었습니다. 예, 그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글을 가지고 뭐 드라마 이런 거 만들었던 것들이 본인한테 물고 다 들어간 건 아닌데 이제 난 매출만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한 1조가 넘었습니다. 아까 질문자님처럼 예. 55세지만 뭐 웹툰, 웹소설 작가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 수 있어요. 저 역시 네. 추후에 한번 그런 소망도 있는데요. 이 웹소설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대표님이 이제 그러시다 보니 갖춰야 될 이제 필수 덕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 3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웹소설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한? 한별 기자 먼저 얘기해 보시죠. 저요. 저는 뭐 현지 지금 작가는 아닌데요. 이제 아무래도 글솜씨도 중요하고 스토리텔링도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끈기거든요. 왜냐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을 시작했을 때 그냥 미완결된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책임감도 없어지고 글솜씨도 늘지 않아요. 근데 기승전결을 마친 완결을 한번 끝낸 작가와 끝내지 못한 작가는 되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차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경험인 거고 그쵸. 그런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기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 어떤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나 참아낼 수 있나라는 인내가 정말 중요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하냐면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이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정말 더 중요한 게 이제 정말 재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솔직한 대표님이시네요. 왜냐면 저도 재능하다 생각나는 건데 예. 제 댓글을 보면 악플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내가 겨털로 써도 이것보다는 잘 쓰겠다. 이거 듣고 이거 저는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때 중학교 3학년 애가. 너무 상처가 네, 됐겠어요. 그쵸. 상처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받는 악플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1000개의 좋은 악플이 달려 있어도 한 개의 악플이 좋은 이름 이제 댓글 달려 있어도 그렇죠. 한 개의 악플이 달리면 이제 그게 계속 머리에 이제 남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걸 모두 이기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작가 중에는 이제 정말 이제 그런 부분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처음엔 그때 막 흔들리고 하다가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만둘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이제 그 리플을 안 봐버릴 거냐. 안 보는 작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일단은 그러면 강인한 정신력, 맞습니다. 정신력 하나 추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연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 또 이제 어떤 작가가 인기가 많은지 매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출판했던 안별 기자님의 수익은 어땠나요? 예, 우선 제가 세 작품을 출판했는데요. 제가 네. 이제 2개의 출판사를 통해서 3개 작품을 네. 출판했는데 제가 출판사를 거의 직접 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될 정도로 안 팔렸어요. 진짜 이 자리를 위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당시에 학비 좀 일부를 좀 충당할 정도로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뭐 출판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제 이북으로 이게 전환이 돼서 이제 원고료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15만 원씩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뭐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잘 나가는 인류 작가의 경우는 정말 많이 들어오고 뭐 아닌 사람들은 뭐 정말 뭐 안 들어오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전에 처음에 이제 하셨던 것들처럼 이제 뭐 정말 연간 몇억 버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 작가들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높은 곳을 보고 이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작가들이 이제 매년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타 작가들이 태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작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가들이 이제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보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그러니까 이쪽 관련해서 아니면 또 굉장히 오래된 독자라든가 그쵸.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현재 이제 문피아를 비롯해서 네이버, 뭐 조아라, 리디북스, 교보문고 하여튼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하는 네. 글입니다. 엄청 유명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전독자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 가장 희가 높은 작품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글들은 이제 지금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죠. 매출이 굉장히 높은데 그 높은 매출이 그러니까 계속 불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IP 활용해서 또 그럼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일테면 현재 나오는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아무리 많아도 이제 그게 원고료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밖에 이제 또 다시 이게 웹툰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웹툰이 되고 나면 또 이제 다른 수입이 생기게 될 거고요. 또 웹툰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작품의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 애니메이션 이제 월드와이드로 좀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 이제 그게 나오는 게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1등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 작가들은 현재 이제 한 10억 정도 이상은 그 연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10억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작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엄청 크죠. 네, 네. 엄청 큰 돈인데 이제 이 돈이 정말 우습게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부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 이제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하면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시 저는 한번 조조의 써보시죠. 뼈를 묻히겠습니다. 예. 이게 웹소설이라서 그런 것 뿐이지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냥 뭐 반지의 제왕 영화를 그쵸? 먼저 네. 보고 반대로 그 서점에 가서 나 원작 읽어볼래. 지금 이런 경우가 그렇죠. 예.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너무 부정적일 걸까요? 잘 버는 작가들도 이게 아무래도 예술 분야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가장 잘 벌 때 뭐 10억, 20억이지만 물론 수입이 일정치 않다 그런 약간 우려가 그쵸, 있을 우려, 것 같아요. 예술가니까. 예. 또 컨텐츠의 이제 이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불법 유통 관련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좀 대표님 의견 좀. 그러니까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하위 작가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되고요. 이제 상위 작가로 올라가면 중위권만 가더라도 수입이 일정치 않다는 말이 옛날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재능 문제가 뭐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하나를 쓰고 나면 그 때문에 이제 계속 수입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끝이 나고 나면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계속해서 수입이 줄 것이 보이는데 이제 그 작가가 그 하나만 쓰고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거 또 쓰죠. 그러면 이제 그 글이 정말 이제 망하게 정말 잘 못 쓰면 네.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 쓰면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본 사람이 이 사람 전에 쓴 게 뭐가 있지 하고 또 찾아가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작가 재밌네. 그렇죠. 그리고 전 저도 것도 찾아보고. 네, 맞아요. 저 독자들도 모든 작품을 찾아와서 악플 남기더라고요. 얘 또 여기서 또 이런 연재한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하위 작가가 되면 돈이 안 불어나고 일정하지 않게 되지만 일단 상위 작가가 되면 또 중위권만 가더라도 본 걸 또 이제 다른 걸 찾아가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 둘이 모르는데 10개가 되고 20개가 된다고 하면 그럼 이제 정말 충분한 이제 수입이 되는 어쨌든 그 부분은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죠. 불법 유통 문제는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일 것 심각합니다. 같아요. 심각하죠. 네, 아주 네.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불법 유통하고 싸운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네. 그 하이텔 시절부터 싸웠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고소 고발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콘텐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무한 네.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내가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 카피해서 이제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뭐 중국을 통해서 이제 번지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아예 그렇죠. 해외 서버를 두고 네. 거기서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 해외 서버 있으니까 이제 우리 경찰이 가서 뭐 수사하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잡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제 뭔가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정부가 나서서 뭘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정부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 게 막 되게 항의를 심하게 하면 방통위에서 이제 차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빠르게 되는 건 모르겠는데 얘기하고 석 달 이상 걸립니다. 차단할 때까지. 그렇죠. 근데 차단하면 그 사이트는 다음날 새로운 주소로 나타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석 달 걸려 차단하면 뭐합니까? 하루 만에 생기는데. 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죠. 저도 검색을 하다가 제 작품 3개가 묶여서 판매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좀 떨려서 가격을 봤는데 5원인 거예요. 아니 최소 500원 정도는 해줘야 좀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럴 텐데 좀 많이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100개를 묶어서 100원에 팝니다. 아 그럼 뭐 제가 좀 높은 거네요 그럼. 이 불법 유통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정부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네. 웹툰, 아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그쵸. 예술 산업을 위해서는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콘텐츠의 힘이 중요한 셈인데 앞으로 이 웹소설, 웹툰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더 주목해야 될,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더 밝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태생적으로 이제 한글이라는 정말 세계에 드문 이제 정말 훌륭한 걸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장점 대신에 이제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만들어 보면 저희가 지금 이제 중국어로도 만들고 이제 영어로도 만들고 있는데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좀 쉬운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근데 한국어를 영어나 중국어로 번역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마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자국의 시장이 워낙 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6년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 전체 이제 시장의 60-70% 정도가 이제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렇게 대단한 인기를 그리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도 이제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광년 총국 자체에서 아예 지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웹소설 자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인구에 이제 많이 회자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데도 이제 나서서 막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웹소설 자체로는 그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웹소설 협회 이제 업계가 협회를 만들려고 지금 사단법인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발기인인데 그런데 이제 이걸 그러니까 협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가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인가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없던 업종이기 때문에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없던 업종이니까 없던 업종이 생겨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그쵸. 되는데 도와줘야 될 텐데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소설이 있는데 왜 굳이 웹소설협회가 있어야 되냐라는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러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쵸. 예. 근데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 이제 따지고 들면 하는 얘기는 이제 웹툰은 지금 그러면 만화에서 나온 건데 왜 소설에서 웹소설이 왜 필요하냐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지 않느냐. 왜 줬냐니까 만화는 원래 지원하고 있었던 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 그쵸. 말이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누가 네, 들어도. 말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가서 한참 싸우다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을 적에 찾아내서 발굴하고 지원하기보다 그리고 규제하고 막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죠. 그렇죠. 이게 규제를 풀면 알아서 자생하고 잘 크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쵸. 그때 규제하면 그럼요. 되고요. 네. 네. 먼저 키워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산업에서 앞으로 어떠한 목표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목표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은 어떤 그런 이제 한 달에 뭐 연간 이제 몇억 벌던 기업에서 몇백억을 벌던 기업으로 이제 좀 바뀌어졌고요. 이제 내년에 제가 상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 과정이었던 부분에서 콘텐츠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해갈 거냐라는 거는 좀 4차 산업영역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책에서 이제 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 예.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우리 나라 내부에서 얼마나 이제 잘 될 거냐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파워를 가지고 진출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오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완전 아닙니다. 대선배님이시거든요. 이 보는 네. 시청 그 독자 입장에서 웹툰과 웹소설은 정말 재밌고 그냥 스트레스를 풀고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실제로 그것을 만들고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서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요. 오늘 기자님이 오늘 선배님이시자 네, 문희아 대표님 만나보시면서 느낀 점 있으면 네, 한마디 저 해주세요. 너무 이 산업의 영광이어서. 빠른 네. 성장을 아닙니다. 보시면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예술 쪽이라는 분야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국화 됐고 그러면 결국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좀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무협지 외바, 판타지 외바 이게 아니라 이제 뭐 반지의 제왕, 뭐 해리포터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40-50% 성장하는 이 웹소설, 웹툰 산업에서 지금 이제 많은 어린 친구들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심지어 웹툰, 웹소설 작가를 꿈꿀 정도로 이 새로운 직업군까지 만들고 있는 이 산업에서 이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이 저희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반지의 제왕이든 아니면 뭐 해리포터처럼 그런 주축 산업이 된다고 하면 정말 저희 전체 산업의 발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전과 달리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쇼미더테크에서는 웹툰, 웹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